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진짜요? 많이 쓰세요.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 쓰여요? 지금 보면 쓰일 거야. 아하. 자, 두 번째 예제를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반에 정교생 초보 1학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서버들을 조사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다가 74%. 네. 야구 좋다가 야구 좋아. 좋아. 자, 야구 좋아가 52명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분이 좀 이상하죠. 100명 대상인데 어떻게 100명을 넘었지? 둘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둘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스포츠가 싫어요. 축구와 야구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가 1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축구 또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대시고요. 지금 누가? 너네가. 그 다음에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수 셋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구와 야구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 셋이고요. 시작해볼까요? 또는 같이 자, 일단 전체 인원수가 100명이니까 전체 집합 위에 있는 원소 개수 몇 개고요? 100개 있다는 생각이고. 자, 그런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 75명. 축구를 그럼 집합 A로 둘까요? 네. 야구는 집합 B. B로 둡시다. 베이스볼 B 역시. 자, 자, 축구와 야구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가 10명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A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고, 그치? B에도 없다. 그러면 얘를 집합의 연산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A의 무슨 집합이겠어요? 여집합을 보고, 그치? 그 다음에 동시에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 교집합이겠죠. 그치? 동시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야구도 좋아하지 않아. 비여집합이야. 그치? 그럼 이것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알려준 거? 10이라고 알려준 거로 봐도 되고, 아니면 A에도 없고 B에도 없고 축구도 야구도 모두 싫어하면 완전 바깥에 있는 애들이다. 그치? 그럼 여기 몇 명이 있다? 10명이 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다. 그치? 자, 해서 일단은 이 결과치가 저기 벤다이어그램 그대로 나타나는지 확인도 해봅시다. 여집합이 너무 많으니까 무슨 법칙 떠올라야 되고? 그렇죠.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10명이라는 거고,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그대로 여집합을 당하지 않은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뺐다고 봐도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전체 집합이 총 몇 명이었으니까? 10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A 합집합 B는 몇 명이 될 수밖에 없고 90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깥에 10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맞죠? 자, 어쨌건 간에 여기 바깥이 10명이면 빨리 판단이 됩니다. 그럼 1번이 축구 또는 야구 좋아하는 학생 수니까, 자,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얘는 NA의 뭐다? 또는이니까? 그렇지. 합집합 B의 원소라서 여기 이렇게 A, B 또는 A 또는 B에 있는 아이들 당연히 몇 명이고? 90명이고. 얘네 들어오고. 자, 축구만 좋아하는 학생 수 세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게 뭐지? NA 합집합 B가 90인데 NA가 얼마라고 주어졌고 75, NB가 얼마라고 주어졌으니 50이라고 주어졌으니 이 둘을 일단 더하게 되면 몇 명이 되는데 127명이 되는데 겹친다는 얘기죠. 그럼 겹치는 거 NA 교비 뺐을 때 그게 NA 합집합 B인 100명이 돼야 돼? 90명이 돼야 돼? 90명이 되어야 한다. 그치? 그럼 겹치는 건 몇 명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37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겹치는 영역에 37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A에서 이제 모든 영역 정해질 것 같아요. NA가 75니까 75에서 37 빼서 여기 남는 게 몇이 될 거고? 그렇지. 38명이 될 거고 자 B에서도 52에서 그대로 37 빼면 여기 몇 명이 남고요? 여기 5명이 남으면서 각 영역의 원소수가 정해진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확인할 거는 이런 집합이 어딘지만 보면 돼. 축구만 좋아하는 애. 그러면 누구 차집합 누구예요?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세는 거다. 그치?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 축구만 좋아하는 거 몇 명이다? 38명이다. 자 축구 야구 모두 좋아하는 게 NA 교비다. 그쵸? NA 교비는 방금 몇 명으로 보였다? 37명으로 보였다. 이렇게 그냥 실생활에서 적용된다고요. 안 어렵지? 얘는 집단이 몇 개짜리일 때였다? 2개짜리였다. 그럼 이제 3개짜리 포함되죠. 원리보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축구, 야구 말고 농구가 또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3개의 집단에 대한 포함배제 원리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2개짜리 할 때도 A 합집합 B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봤다. 그치? A 거랑 B 거 더하고 겹치는 거 뭐 하겠다? 빼겠다라는 생각이었으면 여기서도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A 또는 B 또는 C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일단 어디 있는 애들? A에 있는 애들, 그리고 어디 있는 애들? B에 있는 애들, 어디 있는 애들? C에 있는 애들 모조리 더하고 난 다음에 여기 겹친 애들이 여러 번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것들을 뭐 하겠다는 생각일까? 빼겠다는 생각이야. 자 그럼 가보자. 얘는 그러면 NA랑 NB랑 NC를 더할 거예요. 근데 얘는 겹치는 게 너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빼는지 꼼꼼하게 하나씩 보시는데 자 봅시다. 지금 NA를 더하면서 이렇게 초록색 한 번씩 더한 거고 NB를 더하면서 이렇게 주황색도 한 번씩 더한 거고 그 다음에 NC를 더하면서 이렇게 분홍색도 한 번씩 더한 거예요. 그치? 뺄 건데 일단은 A와 B의 교집합에서 겹치는 애들이 있다. 그치? 그럼 그거 한번 빼야 되겠네? 그럼 A 그 B를 뭐 하겠다? 빼겠다. 빼면 하나씩 지우면 되죠. 쓱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빼야 되겠죠. B와 C의 무슨 집합도 빼겠다? 교집합도 빼겠다. 여기도 하나씩 지웁시다. B, C의 교집합을 지우면 자 여기 주황색, 초록색 한 번씩 이렇게 지워지겠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빼기. 이 부분도 빼야 되니까 누구와 누구의 교집합을 빼겠다? 그치, A, C의 교집합을 빼겠다. A와 C의 교집합을 빼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져요. 딴 데는 걸로 한 번씩 다 더해졌는데 가운데 게 모두 지워졌네. 그럼 다시 한번 뭐 해야 될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A도 B도 C는 다시 한번 더해준다라는 포함배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있을까? 없어.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아, 강령령에 있는 거 한 번씩 더 하고 2개씩 겹치는 거 한 번씩 다 뭐했더니 뺐더니 색당 겹치는 게 다 빠지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 교재에 3개짜리로 표현되어 있나요? 네. 4번. 4번에 있네, 그치? 그럼 거기에 식만 적혀 있으니까 왜 빼고 더하는지를 정리를 해주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 하면서 쌤이 지금 색칠하면서 빼는 거 보여줬는데 우리는 영역으로 이렇게 그냥 1, 2, 3, 4, 5, 6, 7 잡아놓고 갑시다. 그럼 NA 더하면 뭐 1, 2, 3, 4, 5 NB는 너무 많네. 2, 3, 5, 6이고 자 NC 하면 4, 5, 7. 그치 4, 5, 6, 7 그럼 A 교비 뺀다는 말은 몇 번 지우겠다 여기서 2, 5 지우겠다 2 지우고 5 지우는 거죠. 그럼 다시 B 교시면 몇 번 지우겠다 5, 6 지우겠다는 거니까 자 5 한 번 지우고 6 한 번 지우고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다시 A 교시 지우면 A 교시는 몇 번이니까 4번 5번이니까 자 4번도 한 번 지우고 쌤 근데 A가 1, 2, 4, 5인데요? 고마워요. 그래 5번에 볼까? 그럼 1, 2, 4, 5 자 그럼 여기에서 4 지우고 5 지우는 거니까 4 지웠고 5 지웠다. 그치? 둘 2번씩 빼졌다.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게 1, 2, 3, 4 뭐가 되는데? 7이 되네? 뭐가 없지? 6이 어디였어? 6이 있구나. 고마워요. 그럼 1, 4, 2, 3, 6 뭐까지 나왔다? 7까지 나왔다. 그러면 뭐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니까? 5가 빠져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몇 번을 추가해야겠다? 5번을 추가하겠다. 그냥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지우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쟤를 가지고 쪼개 어려운 문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쉬운 문제 먼저 할게요. 쉬운 게 있나? 같이 해볼게요. 3개짜리는 일단 복잡하니까. 자, 전체 학생이 50명이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한 번 50명이나 했어. 그치? 자, 수학 좋아. 한 명? 18명. 와. 과가 자, 과학 좋아. 5명? 22명. 우와. 그 다음에 뭐였지? 영어 좋아. 18명. 이렇게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둘 다 좋아하는 모두 좋아가 8명. 그 다음에 과학과 영어 좋아가 6명.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 좋아 자, 4명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50명? 네. 10명일 때 현실 보증이 됐죠. 자, 이때 우리 보고 첫 번째 수학 또는 과학 또는 영어를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너무 쉬우니까 세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 중이고 그 다음에 세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중 팔이 아니야, 그래서 집합에 제 원소개 쓰면 너무 싫어. 팔이 너무 아파. 자, 볼까요? 같이 할 거예요. 혼자 해도 돼. 아니요. 아니요. 한번 풀어보겠어. 그 질문을. 자, 누구를 예로 들까요? 수학 수학. 그 다음에 과학, B B, 영어, C. C. 그럼 얘는 뭐교며? A교, B. 얘는 뭐교며? B교, C. 얘는 뭐교며? A교, C의 원소개수 주어졌습니다. 모든 과목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예수. 그치. A여 교집합, B여 교집합, C여가 되는 거다. 그치. 그게 10명이겠다.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놔두고 나면 사실 얘는 집합의 연산을 생각하면 꽤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죠. 셋 다 안 좋아하는 아이는 가장 바깥에 있을 것 아니야. 거기 몇 명이나 있어? 10명이나 있어. 그럼 전체가 몇 명 있으니까? 50명 있으니까 여기서 보자마자 판단 드는 것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가 몇 개구나? 40개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치? 그럼 이 표현이랑 어떨까? 같겠죠. 세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라 했으니까 수학을 좋아하거나 또는 과학을 좋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영어를 좋아하는 애들 다 더하는 거니까 요역력의 원소 개수가 되겠지. 이해하겠니? 네. 그럼 적어도 한 과목 좋아하는 학생 수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니까 그대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십이 되겠다? 40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꼭 막 집합에 연산 써가지고 막 할 필요는 없어. 그럼 여기 가보자. 세 과목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는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A, 교, B, 교, 뭡니까? C가 되는 이 원소 개수 구하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합집합의 원소수 있고 두 군데씩 합치는 원소수가 다 있습니다. 그럼 포함 배제의 원리의식에서 알고 얘만 뭐하고? 모르고. 그치.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 다 집어넣으면 얘가 계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그럼 A 합집합, B 합집합 치는 몇십이고요? 40은 그대로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전부 뭐 더하기 18 더하기
22 더하기 16에다가 자 겹치는 거 한 번씩 빼겠죠. 뭐 빼고 8 빼고 뭐 빼고 6 빼고 뭐 뺐을 때 4 뺐을 때 다시 내가 원하는 어떤 상수 K를 더하면 되겠다. 그치? 이 K값을 더하는 거네. 자 그럼 양변 정리하면 되니까 22, 18, 40이라서 없어질 거고요. 그럼 16에서 우와 그러면 몇십이 되죠? 14, 4니까 2 그치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그럼 K는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1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는 안타깝게도 몇 명 같거든요. 2명밖에 진짜 싫어요. 전부 이거. 아, 세대짜리입니다. 할만한가요? 네. 자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할만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하나만 같이 보고 갈게요. 아니야 이 정도도 나와. 저기 풀로였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도형에서 아마 어려운 문제들 나올 거예요. 자 어느 학급에 30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3회 실시했습니다. 자, 실수? 3회 실시했어요. 자, 세 번 있으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겠다. 그치?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랑 2차랑 3차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계산해 봤더니 참여자 수는 순서대로 각각 30, 25, 18.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여러 번 참가한 애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 무조건 있다는 생각이다.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번씩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여기 바운더리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다. 다 한 번씩은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니? 그래서 셋 다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은 없는 상태에서 자 그때 3회 모두 참가한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자 우리한테 3회 중 2회만 참석한 학생 수를 더해. 이상한 영역의 원소수를 더하는 거야. 그치? 딱 어느 영역에 있는 원소수를 볼까요? 3회 중에서 몇 회만 참여한 거예요? 2회. 그러면 여기 횟수별로 우리가 한번 적어본다 치자. 여기 바깥쪽이 몇 회 참여한 애들이야? 0회 참여한 애들이지. 그치? 그럼 여기 A만 가지는 요 영역은 몇 회만 참여한 애들이에요? 1회만. 그치? 1차니까. 그럼 여기 B만 가지는 것도 몇 회만 참여한 애들이에요? 1회만. C만 가지는 것도 그럼 대칭관계니까 몇 회만? 1회. 그럼 세 번 겹치는 게 몇 회? 3회. 여기는 몇 회? 2회, 2회, 2회라는 게 보인다.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의 원소 수학은 이렇게 색칠되는 방사선 모양의 요 영역에 있는 원소 개수를 다 세자는 얘기다. 그치? 된 거야? 여기 어떻게 세지?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3개짜리에서는 요 포함 배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건들 나열하듯이 순서를 한번 적어보죠. 1차랑 2차랑 3차에 지금 참여한 학생 수니까 1차 순서대로 A, B, C라고 둘까요? 그럼 NA는 얼마인 걸 알고? 30. NB는 얼마고요? 25. NC는 얼마가 됩니까? 그치, 18이 되는 거죠. 그리고 NU는 얼마인 상태고? 35인 상태고 여기 바깥쪽에 어차피 0명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0명이 들어간다 했으니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는 NA 합집합, 비합집합 C가 얼마일 거다? 35명 전체 집합이랑 같을 거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다. 그치? 됐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3회 모두 참가하는 숫수가 몇 명이다? 10명이다. 그럼 A교 B교 C가 얼마입니까? 10이죠. 아이고 착실한 애들이네. 그치? 의사 점수가 더 대학 가려고. 자 그럼 3회 중에서 2회만 참석한 학생들 나오고 어떻게 찾으란 거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강력력의 원소수가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가 않는데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포함 배제에 10밖에 없다고요. 그럼 적어볼까? 일단 여기 모든 합집합의 원소 몇이든 35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니까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해? 30 더하기 25 더하기 18이 될 거고
그치?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 두 개씩 겹치는 거 빼겠다, 그쵸? 됐나요? 네. 그럼 플러스 얼마까지 했을 때? N 10까지 했을 때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 두 개씩 겹치는 얘들의 총합이 얼마인지 계산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는 생각.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면 그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55가 되고, 자 그대로 18이랑 자 10 더해서 28 더해질 거니까 총 빼자. 빼면 몇씩 되고? 20 되고 여기 0 납니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쪼르륵 다 넘어가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A교 B랑 모교랑 B교 C랑 모교고랑 C교 A를 더해서 몇십이 만들어진다는 생각. 48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신나도 정답이 48로 적고 틀리겠죠. 왜 틀렸을까요? 그치. 지금 NA 교비는 있잖아. 2회랑 3회를 동시에 참여한 애들을 다 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한번 잡아보자. 여기 가운데 겹치는 게 현재 몇인 상태고 10인 상태고 두 번씩 겹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맨날 저거 적기 귀찮으니까 여기 X랑 여기 Y랑 여기 Z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했니? 네. 그럼 얘들아 A 교 B는 뭐 더하기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X. 그렇지. X 플러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B 교 C는 뭐 더하기 뭐가 돼요 그러면? Y 플러스 10이 되고 그럼 C 교 A는? 그렇지. Z 플러스 10인 거니까 그럼 나한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준 거네?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지 않니? 그치.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0이 넘어가면서 총 몇 명이 된다? 18명 된다. 이렇게 찾자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쌤이 지금 두 가지 문제 어려운 거 같이 풀어줬으니까 집에 가서 스스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세 개짜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포함배제 원리를 활용해서 확장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교재에 안 나오니까 하나 적어보고 볼까? 어떤 집합의 우리가 원소 총합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정해진 기호는 아닌데 문제마다 아마 기호를 정해줄 거야. 근데 보통 S를 많이 써. sum, 더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S의 A라는 집합은 S의 A라는 이 계산은 10으로 나타내겠대. 즉 문제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X라는 집합의 원소 총합을 SX로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SA는 1, 2, 3, 4 다 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 거야? 10 나왔다는 의미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포함배제 원리가 성립해.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3, 4, 5, 6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A와 B에 분명히 겹치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있죠? 3, 4가 있죠. 여기 1, 2고 여기 5, 6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S에 A 합집합비를 생각해보래. 그럼 얘는 사실 1, 2, 3, 4, 5, 6을 몇 번씩만 더 해야 돼? 한 번씩만 더 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SA랑 만약에 SB를 더한대요. 그럼 누구는 몇 번 더해지니까? 3, 4는 두 번 더해지니까 빼야겠죠. S에 뭐 A교 B를. 그럼 이 구조가 아까 우리가 했던 두 개짜리 포함배제랑 원리가 어때? 똑같지. 그치. 그래서 원소 총합에 대해서도 이런 포함배제 원리를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정리 하나 해보시고 그래서 관련된 예시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어렵지 않아. 처음 할 때는 어려웠는데 잘 하네. 똑똑해지고 있어. 처음 봤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그냥 못 빠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냥 빠지는 것 같은데. 욕한 거 같다고? 네. 아니야. 늘었다고 격려해 주는 거지. 우와.
누가 화났어? 누가? 안 한다! 누가 뺐는데? 잘못 떨어뜨렸어. 열 스위치. 자, 원래 얘를 활용해서 다음 상황의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총합관계 보자는 건 일단 총합관계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집합에 있는 A, B, C, D가 있었고 일단 기분 나쁘죠? 네. 숫자가 좀 있으니까. 집합에는 이 A의 원소에다가 다 몇씩 더해? K씩 더해. 근데 그렇게 더하면 겹친 원소가 몇 개 있지? 2랑 5가 있대. 그럼 처음에 막 얘를 보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뭔가 작은 수에다가 K를 해서 큰 수랑 겹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 겹칠 수 있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거 많죠. 그럼 여기서 A, B, C, D라는 이 숫자 자체를 정할 수 있을 일은 없어. 그래서 지금 얘가 먼저 A의 원소 총합 9라고 주어져 있고 원소 A 합집합 B의 원소 총합이 얼마? 2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미 원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SA는 얼마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습니까? 얼마? 9가 된다를 쓸 수 있죠. 그럼 S의 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를 쓸 수 있죠? 23이 된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S의 A도 뭐가 정해집니까? B가 얼마라고? 7이라고 정해집니다. 짜 보니까 뭘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치, 포함대제 원리에서 합집합 나와 있고 A 나와 있고 교집합 나와 있어요. 등장하지 않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B밖에 없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네. 이해했니? 자, 그래서 포함대제 관계 떠올리면서 그럼 얘는 몇이 몇에? 23. 여기 SA가 얼마고? 9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고 빼기 얼마 했을 때? 7 했을 때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간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죠? 21이죠. 그러면 SB가 21이에요. 그럼 집합비의 원소 총합은 얼마로 정해졌다? 21로 정해졌다.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정하냐는 얘기야. 지금 보면 A와 B는 5종의 관계가 있어요. 처음보다 몇일 거에서 K씩 더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이 SA라는 것은 A, B, C, D의 합인 거죠. 이해했니? 그럼 여기는 SB라는 것은 A 더하기 K 더하기 B 더하기 K 더하기 C 더하기 K 더하기 D 더하기 K. 즉 이 B의 원소의 총합에 누구의 원소 총합이 포함되어 있을까? A의 원소 총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니? 그럼 얘는 A, B, C 더해지고 나서 K가 몇 번 더해질까요? 그렇지, 4번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몇 K 구조? 4K 구조라는 얘기고 그럼 A, B, C, D의 합은 얼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 9. 그렇지, 9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빠지면 10이고 그러면 4로 나누면 K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보나?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바로 만들기 힘들 거니까 여기 집합의 관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겹치는 곳에 누구누구 있다는 생각이라서 여기랑 O 있다는 생각이라서 A 합집합의 원소 총합을 내가 SA에다가 S 뭐를 더한 다음에 B를 더한데 겹치는 거 7을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는 생각식을 작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이거는 책에 없는 예제니까 자, 마찬가지로 잘 체크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한 3가지 내용의 설명이 동감한 대로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지? 안 돼! 뭐 화요일이 안 돼, 안 돼. 더 미루면 안 돼. 빨리 하십시오. 그렇지. 빨리 해보자.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뒤에 학원 있나요? 무슨 학원 있어요? 수학 학원. 과학이야? 과학 몇 시까지 가야 돼? 4시? 시간이 좀 있네. 근데 까지 가서 앉아 있어야지. 50분까지? 네. 다음 학원이 어딘데? 가깝네. 대원초에 가깝다고요? 걸어서 20분까지 30분 걸리는데. 태워줄게. 수학 오래 못 들어가고. 맞아요. 발걸음이 느려서 가시대 30분. 태워줄게. 그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태워줄게.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고. 몇 명
자, 집합 원수의 최대 최소 개수를 잽니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이상해. 집합의 원수 개수의 최대 최소. 얘가 중요해. 이것도 네. 없어요? 응?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아, 교재. 교재에는 그냥 문제를 띡 넣었어. 거기 142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도 우리가 사실 방금 포함 배제할 때 막 집합의 연산율 막 식으로 적어서 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냥 벤자이그램으로 이해를 했다.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볼게.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35명, 야구를 좋아하는 애가 20명일 때, 30명일 때. 그럼 애초에 일단 축구와 야구에서 겹치는 영역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 축구랑 야구를 둘 다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최소는요. 최대한 겹치는 아이들이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나의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니까? 50명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 집합 안에서 이 A, B에 대한 내용을 따질 때 이 겹치는 게 작으려면 이렇게 아주 조금만 겹치는 게 가장 좋잖아. 많이 겹치는 것보다. 그치? 그런 느낌을 가져간다 치면 최소 몇 명이 겹쳐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 어차피 포함 배제의 식을 아마 만들어 보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 B에다가 A로 B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여기는 이 NA랑 NB는 35랑 30으로 고정된 상수다. 그치? 그럼 이 NA 곱이가 가장 먼저 큰 거부터 아니고 큰 거 말고 작은 거부터 해보자. 이거 아주 작았으면 좋겠어. 이가 작으면 A 합집합 B는 빼는 수가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을 빼면 NA 합집합 B는 최 뭐가 될까요? 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적게 뺄수록 커질 거 아니야. 그럼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된다.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여기가 빵명일 때를 얘기하니까 얘는 최대 몇 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50명을 가질 수 있어. 그럼 그때 겹친 아이들의 최소 원소 수가 정해진다 됐지. 65에서 얼마를 빼야겠니? 15.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은 겹쳐 있어야 돼. 15명 겹쳐 있어야 우리가 50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야. 또는의 개념에서. 이해했니? 그러면 겹치는 영역의 원소가 가장 작을 때 여기가 1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쫙 뭔가 멀어지게 만들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네. 됐니? 그럼 반대로 이제 얘가 최대가 되길 원합니다. 겹치는 게 최대가 된다고요? 그럼 둘 다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를 구하래요. 최대 몇 명 될까 상식적으로? 축구 좋아하는 애 30명, 35명, 야구 좋아하는 애 몇 명? 30명. 그럼 둘 다 좋아하는 애는 최대 몇 명 가질 수 있을까? 30명이 되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면 되니까? 축구를 좋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했니?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야구를 좋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야구를 좋아하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30명밖에 없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여기 있는 두 집단 간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 때이고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이고, 그치? 그럼 포함 관계 성립하려면 당연히 큰 아이가 어떤 아이를 포함해야 되니까? 작은 아이를 포함해야 되니까. 자, 그럼 내가 축구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야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일 때 이렇게 최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알겠나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몇 명 중에서 35명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아이들이 다 뭐를 좋아해버리는데 야구를 좋아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축구만 좋아하는 애는 몇 명이 돼? 5명이 된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 교집합 B가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서 다른 영역의 최대 최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되는 내용 머릿속에서 자, 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는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기준이 돼요. 자, 이 값이 최대 최소되냐의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영역의 최대 최소도 정해진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일단 잠깐만. 그거 적고 그냥 계산 먼저 하고 가자. 그럼 최소는 몇 명이 돼요? 15명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최대는 몇 명이 된 겁니까? 30명이 된다, 그치?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좋아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했죠? 그리고 정의는 결론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할 건데, 그럼 이제 벤더에다가 적어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류가 있었어. 자, NA는 상수로, 마찬가지로 NB도 상수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전체 집합류는 75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되는지 보자. NA 교비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얼마일까요? 최소. 10명. 기다리세요. 15명? 15명 되겠지. 합쳐서 뺐을 때 몇 명을 넘어서지 못해야 되니까 75명을 넘어서지 못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은 둘 다 겹쳐야 돼. 그치, 15명 겹쳐야 돼. 50에서 40도에서 뭔가를 빼서 75가 돼야 된다. 이해했니? 얘가 NA 교비에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몇 명이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NA 교비의 이제 최대는 40. 그렇지. 이게 최대가 40인 거야. 이 작은 게 큰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래서 최소가 되는 상황이랑 최대가 되는 상황의 계산을 일단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들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겹치는 영역의 원소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글로 적어줄게. NA 교비가 최소가 되면 이 NA 합집합 B는 최뭐가 되는 걸까? 그렇지.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네가 최대일 때가 무슨 집합이 되는 거라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라서 NA 합집합 B를 NU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봐봐. 여기 네 NA 합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여기 바깥에 있는 영역의 원소는 최 무슨 값이 돼야 되겠어? 소가 되어야 되겠지. 이해했니? 여기가 최소야. 됐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A 합집합 B는 뭐가 됐다? 최대가 되는 거다. 했죠. 자, 그럼 이것도 물어봐요. NA 교비가 최소일 때 NA 차집합 B는 뭐가 될까요? A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A에서 여기 겹치는 걸 빼는 거지. 정답. 35. 그치. 35인데 그 값은 최대가 될까요? 최소가 될까요? 그치. 지금 50에서 겹치는 영역은 최소값을 빼는 거죠. 50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이 전체는 최 무슨 값이 될까? 배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소일 때 여기가 A 집합 B 쪽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차 집합에 있는 뭐가 되는 영역일까? 최대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벤다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나? 그럼 문제를 만들어 볼까? 잠깐 이거 지우면 안 되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NU가 방금 70이었고 75였니? NA가 50이었고 NB가 40이었죠. 우리가 그럼 NA 교비가 최대가 될 때로 정해줍시다. NA 교비가 최대가 될 때는 누가 누구를 포함할 때였다? A가 그치, B를 포함하는 거니까 아예 벤다의 그림이 다르게 생겨요. 그럼 포함한 게 성격으로 그려줍니다. A 안에 누가 있는 상태? B가 있는 이런 상태로. 이러할 때 지금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교집합의 영역이
최대가 됐다면 A만 좋아하는 학생 수는 최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NA 차집합 B는 50에서 최대값을 빼는 거니까 얘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또다시 A 합집합 B는요. NA 합집합 B는 그냥 사실 A인데, 그지? 우리가 얘가 NA 더하기 MB에다가 뭘 뺀 상태였지? NA 도비를 뺀 거였어. 그럼 얘는 상수 50에다가 상수 40에다가 최 무슨 값을 뺀 거니까? 대값을 뺀 거니까. 그럼 A 합집합 B는 최 뭐가 되는 걸까? 소가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가 가장 기본 논리야. 겹치는 게 최소면 합집합은 최 뭐가 된다? 대가 된다. 겹치는 게 최대가 되면 합집합은 최 뭐가 된다? 소가 된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결론만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자, A 교집합 B에 대해서 NA 교비가 최대를 가질 때는 NA 합집합 B는 최뭐를 가지는 거고 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얘가 최소를 가질 때는 얘는 뭐를 가진다? 최대를 가진다.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얘를 기본으로 나머지 영역들도 생각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잘 적어놓으시고. 이게 5분이네.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몇 개 남았어요? 아, 하나. 네. 사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하지.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이런 건 빨리 되지 않을까? 자, 놀이공원 이용객 30명을 대상으로 A 놀이기구는 몇 명이 타냐면 23명이 탔다는 걸 확인했고 조사됐고, B 놀이기구는 자 16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탄 사람 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우리가 A, B 모두 탄 사람 수의 최소랑 최대를 정할게요. 최소는요? 겹치는 게 최소가 돼야 되니까. 잠시만 그래야 돼요. 18. 이거 두 개 더하면 39. 9명. 최소 몇 명 겹쳐야 된다? 9명. 이해했니? 최대 몇 명 겹칠 수 있다? 16명. 포함한 게 성립하고.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보자. A 모두 탄 사람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또는 B를 이용한 사람 수의 최대랑 최소를 정하게. 그럼 A 또는 B는 A 합집합 B의 최대잖아. 그럼 최대는 이거 합집합의 최대는 누구를 넘을 수 없으니까 30을 넘을 수 없으니까 분명히 얘의 최대는 얼마일 거야? 30일 거야. 그치? 그게 네가 뭘 때 정해진 값이라고? 최소일 때 정해진 값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몇 명인 거? 30인 거 빨리 볼 수 있고. 그럼 네가 지금 최소가 될 때는 A 또 B가 최대가 될 때인 거다. 그치? 그걸 식으로 적어봐도 되죠. A 또는 B를 이용한 학생 수는 몇 명에다가 23명에다가 몇 명 더하고 16명 더하고 NA 교비를 뭐 할 상태인 거니까? 빼는 상태인 거니까 이가 최소일 때 얘는 최대가 된 거고, 이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다. 그치? 그 무조리 겹치는 경우니까 결국에는 자 포함관계 성립할 때라서 자 A 안에 B가 있는 거잖아. A 안에 B가 있는 거면 자 합집합은 결국 A랑 원소될 수가 없겠습니까? 자 보세요. A 안에 B가 있는 거면 너무 안 되는 저기.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분명히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된다는 걸 이해했다. 그치? 여기서 A 합집합 B 하면 뭐가 생길 거니까? A가 생길 거니까. 그럼 A의 원소배수를 그냥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얼마? 23.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23 더하기 16에다가 그대로 뭘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16인 최대를 빼서 계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도 물어본다는 얘기야. 하나고 끝.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 A만 한 사람의 최소는요.
판 사람은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A의 원소는 총 몇 명으로 정해졌어요? 23명이에요. 그러면 A만 판 사람이라는 것은 NA 차집합 B다. 그렇죠? 그럼 얘는 NA에서 A와 B가 뭐 하는 것만 빼면 되니까? 겹치는 것만 빼면 되니까. NA는 어차피 23호 고정된 값입니다. 그럼 여기 겹치는 원소가 어떨수록 최소를 가질까? 그치, 클수록 최소를 가질 거니까 A, B의 최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A, B의 최대는 지금 몇 명이야? 16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빼면 몇 명 된다? 7명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포함관계 성립할 때도 여기 16명 있으니까 여기 A 합한 애들의 최소는 7명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알고? 그럼 반대로 얘 뭘 구하라 그러면?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23에서 얘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A 교비의 최소가 얼마였기 때문에 9였기 때문에 자 9를 빼면서 몇 명이 된다? 14명이 된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2개짜리에서 최대 최소는 쉽습니다. 3개짜리는 잘 안 나오고 많이 어려워요. 알겠죠? 3개짜리는 해석하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에서 일단은 집합 원소배수의 최대 최소를 자,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시고 자, 이 내용은 사실 쌤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정리하면 좋아서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배수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어. 문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쌤이 그 익숙한 기호를 좀 보여주려고 같이 해설을 해주는 거야. 모든 문제에서 배수집합을 쌤이 정의한 것처럼 적어주지는 않아. 자, 일단 배수집합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수의 배수들을 모은 집합을 배수집합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2의 배수모음, 또 누구의 배수모음, 막 3의 배수모음, 5의 배수모음 이런 것들 봤다,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기호로 정의할 건데 그래서 배수집합은 보통 A의 여기 밑에 작은 숫자 K를 붙여서 집합을 표현하고 자, 얘의 정의는 X와 X는 K의 배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생각이 이제 맨날 2의 배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A2를 보자마자 누구의 배수 모음이네? 2의 배수 모음이네. A3은요? 3의 배수 모음이네. 그럼 얘들끼리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A2와 A3의 교집합이면 누구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인 동시에 누구의 배수인 거? 3의 배수. 그럼 무슨 배수가 떠올라? 최소 공배수가 떠오른다. 그치? 그래서 여기 6이라는 수치가 여기는 2와 3의 무슨 공배수구나. 최소 공배수구나. 이렇게 배수집합끼리는 교집합했을 때 항상 간단한 하나의 배수집합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A3 교집합의 A6이면요. 누구의 배수야? 3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6이죠, 그냥. 3의 배수는 누구 배수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6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얘도 그럼 간단한 경우가 된다. 어쨌든 간에 3과 6의 최소 공배수가 6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A4 교집합의 A에 자 그대로 6이라고 되어 있어요. 4의 배수인 동시에 그치 6의 배수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12. 그치. 그래서 얘를 A에 얼마라고?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배수집합끼리는 교집합이 항상 간단히 표현돼요. 너무 조건이죠. 그럼 AK 교집합의 A의 예를 들어서 M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항상 A의 L이라는 어떤 배수집합으로 표현 가능한데 이때 이 L이라는 숫자는 K와 M의 자 무슨 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2와 3이 공약수가 없는 상태라면 즉 2와 3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의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치? 서로소의 관계라면 여기 만들어진 수치는 반드시 두 개의 무슨 셈으로? 곱셈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아보나요? 자, 그렇다면 교집합은 맞네? 그럼 무슨 집합을 할 차례일까? 합집합을 할 차례야. 자, 이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합집합도 한번 봅시다. A2에 그러면 합집합 A3는 간단히 표현될 수 있을까? 2의 배수 또는 그치 3의 배수 이걸 하나의 배수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겠죠? 그치? 그럼 A3 합집합 A는요?
무조건 포함하지 마. 표현하지 못할까? 3의 배수 또는 생각해봐. 누구의 모음이야? 이게 6의 배수 모음이야. 근데 아까 둘 사이 무슨 관계 성립한다 했으니까 포함 관계 성립할 때는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 그럼 결국엔 누구의 배수의 모음이 남을까? 3의 배수의 모음이 남겠지. 적어주면 얘가 3, 6, 9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얘가 6, 12, 10, 18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 안에 얘가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AC를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합집합했을 때는. 알아두겠니? 그래서 배수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연산 결과는 항상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은 되는데 안 되는데 만약에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면? 포함 관계가 있다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포함 관계 있을 때 중요한 내용은 예지해야 될까? 너네 둘이 만약에 포함 관계에 있으려면 이 3과 6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약수이거나 무슨 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면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지. 알아듣니? 알아듣겠니? 그럼 A12 합집합의 A8이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리가 없지. 8의 배수가 12의 배수 다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얘는 몇 칸씩 점수? 8칸씩 점수. 얘는 몇 칸씩 점수인데? 12칸씩 점수인데 그치? 그럼 등성등성 가운데 갑자기 아는 애들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포함 관계 성립 안 하니까 더 이상 간단히 할 필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럼 A의 24에 합집합의 A의 12는요. 표현 안 돼? 근데 뭐로 될까요? A 12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 AK의 교집합의 합집합의 A의 파이 A의 예를 들어서 K로 표현해요. 그럼 이거 보면 합집합이 간단히 하나로 정해졌다고 그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합집합에서 남는 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게 남죠. 그럼 얘 AK가 누구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A8 즉 8의 배수를 K의 배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 K 값은요? 2. 2 되고 4 되고 5 되고 8 되고 그러니까 8에 무슨 수면 되는 거야? 약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지금 뭐 뺐니? 1의 배수도 배수집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1의 배수집합 모임은 무슨 수라고 보면 될까? 자연수라고 보면 돼요. 1, 2, 3, 4, 5, 6, 7, 8, 10 알아보니? 그래서 이 관계도 하나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합집합에 대해서는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이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교집합은 조금 쉽고 합집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래도 얼추 다 했다. 하나만 보고 퇴근할까요? 네. 네. 자, A의 10이랑 AK를 합집합했더니 AK가 나왔고요. 나왔을 A의 16이라는 집합을 AK가 포함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을 찾아요. AK는 지금 대수집합입니다. 자, 먼저 A10이랑 AK랑 합집하면 AK가 나오네? 이 말 자체가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는 거? 그렇지. A12, 12의 배수집합들을 K의 배수집합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럼 얘랑 어떤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K로 가능한 숫자들은 누구의 약수일까요? 12의 약수야. 그럼 여기서 판단 가능한 것은 K는 또다시 누구의 약수가 돼요? 16의 약수입니다. 그럼 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6과 12의 무슨 약수들이 되는 건데? 그렇지. 원래는 공약수가 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최 무슨 값 찾는 거라서 100값 찾는 거라서 그럼 16과 1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배수집합이 있으면 반대로 무슨 수집합도 있을까? 약수집합도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집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배수집합에 대한 기본 논리를 이해하면 약수집합은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눈 걸로 합시다. 고생이 아주 많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풍산자는 어디까지 풀어오느냐? 147쪽까지 풀어와봤는데 148쪽까지 풀어와봤는데 점점 많아지세요. 한 페이지 줄여서 다 풀어오는데 거기 잠깐 147쪽에 77번으로 와보세요. 거기 위에다가 별표 쳐놓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놓으시고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그냥 혼자 공부하면 안중에다가 가기 때문에 쌤이랑 공부하고 나서 풀 거예요. 풀지 마세요. 몇 번이야? 77번이에요. 자, 그리고 75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대칭 차집합입니다. 75번이요. 네, 75번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나머지 내용은 이 대칭 차집합에 대한 내용이 따로 안 나오는가? 네, 안 나오기를 바랄게요. 자, 바램이 깨졌습니다. 138쪽으로 오세요. 벌써요? 여기 138쪽. 138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놓습니다. 그럼 네. 140까지 뭐? 맞대요. 뭔 소리야? 아니 138. 138쪽만 빼고 다 풀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75랑 77번 빼고.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 이해했어? 아니 147까지 아니 148쪽까지 하는데 130. 페이지를 헷갈려놓은 것 같은데. 148쪽까지인데 네. 138쪽 제외로 아. 75번, 77번 제외. 아, 글로 남겨줄게. 그리고 베이직 센터를 하는 톡방에다가 다들 정리 남겨주겠습니다. 네. 늦게 맞췄는데 고생 많았어.